요즘 코인 투자자 사이에서 핫한 플랫폼이 있다던데 무엇일까요? 여러분, 코인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제는 보유 중인 코인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대출이라고 하면 빚내서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부터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자산 운용의 세계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만 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다시 7만 달러 선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전쟁 이슈도 시장 입장에서는 완화 기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3월 23일 이란과의 대화에 대해 주요 합의 지점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전쟁이 마무리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됐고, 실제로 위험 자산 선호 심리도 일부 살아났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 미국 중간선거는 11월 3일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전에 본인이 내세운 공약, 즉 미국을 크립토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취임 직후부터 미국의 크립토 리더십을 강조해 왔고, 지난해에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관련 행정명령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도 변수입니다. 연준이 최근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내부에서는 올해 한 차례 인하 전망이 남아있고, 일부 위원은 노동시장 약화를 이유로 추가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과 육아 변수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장은 여전히 완화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정학 리스크 완화 기대, 미국의 크립토 친화 정책 기대, 남아있는 금리 인하 기대, 이런 호재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좋은 자산을 들고 있으면서도 현금이 없어서 기회를 못 잡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부족해서 평균 매수가를 낮추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또는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막상 매도하자니 세금도 걱정되고, 지금 팔면 너무 아쉽고 다시 이 가격에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죠. 앞으로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도 예정돼 있습니다.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넘는 가상자산 소득의 20%,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2%가 적용되는 방향이라서, 예전처럼 그냥 수익 나면 팔고 끝이라는 사고방식은 점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자산가들은 좋은 자산을 쉽게 팔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도 자사주를 담보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꾸준히 언급돼 왔죠. 그러니까 이제는 코인도 단순히 수익 실현을 해야만 현금을 챙길 수 있는 시대는 점점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넥소 파이낸셜은 어떤 플랫폼인가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넥소 파이낸셜 같은 코인 담보 전용 플랫폼입니다.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용과 관계없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그에 따라 대출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금리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훨씬 더 유연하게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용자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이고, 이미 자산가들은 이런 방식을 하나의 자산 운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담보로 진행해 추가 매수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또 괜찮은 점은, 만약 중간에 필요가 없어질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월이자만 납부하다가 원할 때 상환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금을 짧게 운용하려는 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좋은 자산은 지키고 필요한 현금은 따로 준비하는 사고입니다. 지금처럼 아직 남아있는 호재가 적지 않은 구간에서는 무작정 매도부터 하기보다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 두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코인도 단순히 사고 파는 자산이 아니라 운영하는 자산으로 보셔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직접 구조를 살펴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